자, 오늘 수학2 RPM 마지막입니다. 미분 쪽. 오케이. 그래서 유형 12번부터 가겠습니다. 얘 별표 쳐줍니다. 왜 별표를 치냐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허접하거든. 따로 좀 이론 설명 좀 할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에 뭐라고 돼 있다? 변화율이라고 돼 있는데 포인트. 변화율이라고 돼 있는 걸 보여? 요 세 글자. 변화율은 아주 쉽게 얘기할게. 미분하라는 뜻이야. 순간 변화율 배우자. 이거 미분하라는 뜻이야. 미분이라는 뜻이야. 미분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뭐다? 그럼 이런 식이야. 포인트가 뭐냐면 스텝 1. 문제에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물을 거야. 그러면 길이 보통 L이라고 많이 써. 넓이 보통 S라고 많이 써. 부피 보통 V라고 많이 써. 오케이? 그럼 이 L이나 S나 V를 시각 T로 표현하는 게 제일 단계. 다시 말해. 포인트 뭐라고요? L과 S와 V를 뭘로 표현하자? T로 표현하자. 마치 함수처럼. L은 2t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S는 t제곱 플러스 3t. V는 뭐 t3승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두 번째 스텝 2. 저 변화율을 이제 궁금해 할 거야. 별거 없어 얘들아.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L을 t로 미분하는 거야. 다시 길이의 변화율 그럼 L을 뭘로 미분한다? 근데 얘들아 우리 미분하라는 표기를 프라임 말고 앞에 뭐 붙여도 미분이라 그랬어. dx분의 d도 미분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건 t에 대해서 할 거야. 뭐에 대해서? t. 그러면 잘 봐. 포인트 이거야. dt분의 d하고 여기다 L을 쓰면 이게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뜻이야. 이 i가 의미하는 게 그냥 뭐 하라는 뜻이라고요? 미분의 이런 뜻이라고. 이거 이해가? 그 다음에 dt분의 d하고 여기다 s를 쓰면 이게 넓이에 대한 뭐? 변화율이란 소리야. 마지막으로 dt분의 d 다음에 v를 쓰면 이게 v에 대한 뭐? 변화율이란 뜻이라고. 쌤 이거 뭐 하는 건데요? 그냥 미분하라고. 이따는 그냥 내가 프라임이라고 표기하기도 할 거야. 이해가죠 지금? 그냥 미분만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이 위에야. 여기가 핵심이다. 여기가 핵심이고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미분입니다. 괜찮지? 오케이. 천천히 정확하게만 정리해 줍니다. 여기는 문제를 꽤 많이 풀 겁니다. 꽤 많이 상문제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아서 꽤 많이 풀 거야. 오케이. 제일 먼저 볼 것 594번 갑니다. 얘 별표. 쌤 왜 별표예요? 라고 물어보면 교과서에 얘가 있고 내신에 얘가 제일 잘 나와. 쌤 이 파트에서 한 문제 나면 뭐 나와요? 얘 나와. 오케이. 잘 봐. 키가 1.6m인 사람이 지상 4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뭔 소리냐? 얘 가로등이야? 사람이야? 사람이 원래 여기 서 있던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빛이 쫙 비치면서 여기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겨. 이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 밑줄 쳐. 매분 100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잘라줘. 절대 잊지 말 것. 절대 잊지 말 것.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매분 매초 얼마로 지나간다.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을 거야. 그럼 항상 t분 뒤를 생각해. 몇 분 뒤? 얘들아 매분 몇 미터 움직인대? 그럼 1분 지나면 100m, 2분 지나면 200m, 3분 지나면 t분 지나면 100t만큼 움직였을 거야를 생각해야 돼 항상. 저런 말 나오면 무조건 t분 뒤를 생각해. 몇 초 그럼 t초 뒤를 생각해. 그럼 뭔 소리냐? 잘 봐. 가로등이 있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치? 근데 매분 얼마씩? t. 그러면 t분이 지나면 얼마큼 움직였어? 100t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표기할 줄 알아야 돼. 괜찮아? 그리고 요 가로등의 미터는 4m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사람 그리는 거야 얘들아. 와 씨 어떻게 그리지? 사람이야. 사람 키가 얼마? 1.6m야. 이거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 빛이 뇌를 꽂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 맞아 지금? 여기까지 표기. 마지막 봐봐.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 속도 비추. 일단 속도는
속도는 쉽지 않니? 거리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 근데 누구? 그림자 앞끝. 그럼 그림자 앞끝을 t로 표현한 다음에 뭐 하시오? 미분하시오라는 소리야. 이해가지? 속도 자체가 뭐 하라는 소리라고요? 미분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그럼 봐봐. 그림자 앞끝은 잘 봐.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그럼 그림자 앞끝은 여기다가 요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자 앞끝의 길이는 요만큼이 되는 거야. 이게 L인 거야. 이해가? 그림자 앞끝만 생각하면 사람이 여기서 움직이면 그림자가 생기잖아. 요만큼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가지? 이제부터 잘 봐. 나는 그럼 이제부터 할 건, 요 L을 뭘로 표현한 다음에? T로. 그런 다음에 뭐 하자? 미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잘 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어려운 이유. 자, 복습이라고 쓸게. 중3 수학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닮음이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된다? 닮음. 삼각형의 닮음은 보여야 돼. 지금 이 삼각형 누구랑 닮음인지 보이니? 요 큰 삼각형 보여야 돼. 큰 삼각형. 그 다음 이 우측에 있는 작은 삼각형 보여? 이 둘이 뭐가 돼? 닮음이야. 왜냐면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각을 큰 삼각형이나 작은 삼각형은 뭐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몰라도 돼. AA 닮음이야. 각 세 개가 다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할게. 큰 아이의 세로가 얼마? 4. 큰 아이의 가로가 얼마? L. 이해가? 큰 거 한 거야. 작은 아이의 세로가 얼마? 1.6. 작은 아이의 가로는 그치 여길 써야지. 그럼 L에서 뭘 빼는 거야? 100t. 그렇지. L 빼기 100t가 되겠지. 괜찮니? 그럼 초딩 수업.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때야 돼? 그러면 1.6L은 곱하면 4L 빼기 400T야. 오케이? 넘기면 2.4L은 400T야. 그치? 그럼 L은 저 400T 곱하기 2.4는 그치 원래 10분의 24구 약분하면 5분의 7이지. 5분의 7 아닌데? 12지. 역수를 곱하니까 여기가 12분의 얼마를 곱해? 5를 곱해야 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괜찮니? 오케이. 조금 싫은데 그냥 할게. 4로 약분하면 이거 얼마? 100. 4로 약분하면 이거 얼마? 3이지. 3분의 얼마? 500t지. 자, 다 했어. 내가 아까 필기할 때 스텝 1. L을 뭘로 표현하라? T. 마지막에 속도라는 게 다른 말로 변화율이야. 저걸 그냥 그림자 앞끝이 길이의 변화율을 해도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야. 그럼 마지막 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해. 좀 있어 보이게. 프라임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표기할게. dt분의 뭐라고 쓰자? d하고 l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뭐 하시오? 미분. 진짜 별거 아니지? 몇 분의 몇? 3분의 얼마? 500.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건 L을 T로 표기하는 거. 그때 뭐가 쓰였다고? 닮음이 쓰인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어려운 거 다 할 거야. 이거 문제 다 그래. 몇 초 얼마씩 움직여? 그럼 다 T로 표현해.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어려운 거 좀 할게요. 598번 체크합시다. 별표. 얘 별표 친 이유는 어려워서. 차분히 합시다. 차분히. 매 시간 수업하는 것만 정확히 알고만 가요. 몇 번이고 반복을 시킬 거니까. 이해가지? 갑니다. 지울게. 좌표 평면 위에서 점 P는 원점5를 출발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되게 재밌는 말.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잘라줘. 매초 3의 속력이야? 그럼 또 간다. T초가 지나면 얼마큼 움직여? 3T. 그렇지. 그 다음 봐봐. Q는 이 말 재밌어. 이 말 함정. Q는 P가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T초만큼 움직였으면 얘는 2초 후에 출발하지. 몇 초만큼 움직였을까? 잘 봐. 잘 봐. 시간만 생각해. 얘가 T초만큼 움직였어. 근데 얘 몇 초 뒤에 출발했어. 그럼 얘가 이동한 시간은 T-2가 되겠지. 잘 봐. 내가 5초 동안 움직였어. 뒤에 있는 사람은 2초 뒤에 출발해서 움직였어. 똑같이 딱 쓰는 거야. 내가 5초 움직였으면 2초 뒤에 출발하는데 몇 초 움직이는 거야?
3초. 얘가 t초만큼 움직이면 얘는 몇 초만큼? t-2초만큼 움직인 거야. 2초 뒤에 출발했으니까 얘가 멈추는 거 똑같이 멈춘 거라고. 그리고 얘는 y축의 방향으로 매초 얼마씩 움직였어? 4씩 움직였어. 잘라줘. 여기까지만 해석할게. 여기까지만 해석할게. 봐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물어본다. P는 원점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그치? P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치? 몇 초 얼마만큼? 3만큼. 근데 T초가 지나면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3T만큼 움직여서 P가 여기 위치하는 거라고. 물어볼까 얘들아?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좌표 3T,0이야. 이거 이해가? 그 다음 Q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잘 봐. Y축 방향으로 움직였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Y축 방향으로. 그치? 근데 잘 봐. 얘는 몇 초 뒤에 출발했다 그랬어. 그럼 얘가 T초만큼 지나면 얘는 T-2초만큼 움직였을 거고 몇 초 얼마씩 움직였대? 그럼 얘는 얼마큼 움직였겠어? 4T-2만큼 움직였겠지. 이거 이해가? 아, 여기 Q가 위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Q의 좌표는 0,4T-8이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세팅한 거야. 잘 봐, 재밌는 말. 출발한 지 5초가 지났을 때 OPQ의 넓이의 뭐다? 변화율. 잘 봐. 몇 초가 지났어?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T가 얼마일 때? 5일 때, 그치? 저걸 말로 하면 삼각형 OPQ의 이해가요? 넓이를 S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잘 봐, 얘들아. 누구의 변화율이야?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내가 할 건 뻔하지 않아? 이 넓이를 뭘로 표현하자? T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런 다음에 T로 표현한 다음에 뭐해? 미분. 근데 T가 얼마일 때? 5 대입하란 소리야. 다시 S를 T로 표현해. 미분해. T한테 얼마를 대입해? 5를 대입해. 삼각형 OPQ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 요거네 요거. 그치? 가자. 갑니다. 첫 번째 ST 구하자. 삼각형 넓이.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T가 되고 높이가 얼마가 되는데 저 전개하면 4T-8이 돼. 괜찮아? 2분의 1이 약분되면서 여기가 2T 빼기 4가 되고 3T가 전개되면 6T 제곱 빼기 12T 됐어요? 자, 이제 스텝 2.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미분하면 12T 빼기 12야. 맞아? 마지막 T한테 얼마 대입해? 5 대입해. 아, 따라서 S 프라임 얼마? 5를 대입하란 소리야. 그러면 얘가 60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까 12. 정답이 얼마가 되니? 48. 이렇게 끝나는 거라. 괜찮지? 패턴이 다 똑같아. 얘는 그냥 시간까지 준 거야, 마지막에. 이해가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T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갑시다. 599번도 갑니다. 599번도. 잘 봐. 얘도 별표. 어렵습니다. 비슷한 듯 좀 더 어려워. 괜찮지? 지울게. 갑시다. 좌표 평면 위에 점 P는 원점 5를 출발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또 나와. 밑줄. 몇 초 얼마의 속력으로? 1의 속력으로 움직여. 또 얘기한다. T초가 지나면 얼마큼 움직여? 1T만큼 움직여. 그치? 그 다음 갑니다. Q는 동시에 출발이야. 늦게 출발한 거 아니야. 동시에 원점 5를 출발해서 Y축 방향으로 몇 초 얼마의 속력으로? 2씩 움직여. 잘라줘. 여기까지만 표기하자. 똑같지 않아, 아까랑? 이렇게 있겠지? 얘들아, P는 어느 축 방향으로 움직인다? X축. 몇 초 얼마? 1. 그럼 T초가 지나면 얘는 얼마큼 움직였어? T만큼 움직였어. 여기 P가 위치하고 있어. 좌표로 따지면 몇 컴마 몇? T 컴마 0. 그렇지. Q는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Y축으로 몇 초 얼마만큼? 2T만큼이야. 근데 몇 초 2만큼이지. 그럼 T초가 지나면 얘는 얼마만큼 움직였어? 2T만큼 움직였어. 여기 Q가 위치하고 있어.
아까랑 똑같이 여기까지는? 얘는 2초 뒤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 근데 마지막에 짜증이 좀 나. 봐봐. 선분 PQ와 직선 Y는 EX가 만나는 점을 뭐라 그러? R. 잘라줘. 이따 선분 PQ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선분 PQ지. 이게 선분 PQ야. 얘가 말로 할게 선분 PQ라는 아이야. 그치? 그 다음에 Y는 EX? Y는 EX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얘가 Y는 몇 X? EX야. 맞아 이거? 얘네들이 만난 점을 문제에서 뭐라 그러자? R이라고 불렀어. 이거야. 물어볼게 얘들아. 내가 저 R의 좌표를 만약에 찍고 싶으면, 다시 R의 좌표를 뭐 하고 싶으면? 저 R이라는 건 진짜 별거 아니야. 요 선분 PQ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저 Y는 EX의 무슨 점? 교점. 교점을 둘을 뭐 하면 돼? 연립.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이야. 이 식의 이름 알아 몰라? 알지? Y는 뭐? EX. 그럼 이 선의 이름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은 점과 기울기가 메인인데 점 몇 개 주어져? 2개.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그런 다음에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찍을 거야. 그럼 R이 나온다고. 이해가지? 물어보자. 얘 가져와. 얘 가져와. P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T, 0이야. Q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0,2T야. 이거 이해가?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뭘 구하자고? 기울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T. 여기는 2T. 그럼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이게 Y 절편이지. 플러스 몇 T? 2T가 돼.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 직방을 구한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점 2개 가지고 직방을 구한 거야. 그럼 나 이제 얘를 찍을 거야. 윤아, 얘는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이라고? Y는 몇 X와? 2X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T의 교점이야. 교점을 구하고자 하면 두 식을 연립하는 거야. 뻔하지. 2X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2T가 돼. 넘기면 4X 이퀄 2T가 돼. 그럼 X는 뭐가 된다? 2분의 1T야. 그치? 그럼 R의 좌표는 X가 2분의 1T야. Y는 저기다 대입하면 그냥 T야. 이렇게 R의 좌표가 나와. 괜찮아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밑줄. 선분 OR의 길이의 뭐의 변화율이야? OR의 길이지. 내가 저번 시간에 길이 공식 제발 외우라 그랬어. 이해가? 그럼 난 잘 봐. 선분 OR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자,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인 거지? O와 R 사이 거리니까 O는 0,0이고 R은 이거지. 뺀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냐 여기가? 4분의 1 T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T 제곱이야. 그럼 얘는 얼마니? 루트 4분의 3. 4분의 3이 아니네. 4분의 얼마? 5T 제곱이지. 그럼 물어본다고. 루트 4분의 5는 2분의 얼마? 루트 5. T제곱은 나가면 얼마? T. 됐어. L을 또 뭘로 표현했다? T로 표현했어. 마지막 그럼 얘 뭐라고 돼 있어? 변화율. 그럼 여기다가 DT분의 얼마를 붙여? D를 붙이는 거라고. 얘를 미분하라고. 그럼 얼마다? 2분의 루트 5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어렵다고요. 그치? 상문제야.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를 표기하는 거 되게 쉬운데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 오케이. 천천히 정리하기. 괜찮아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쉴게요. 600번 체크. 얘도 별표. 이거는 전 시간에 앞반도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질문이 나왔던 문제기도 하고 약간 국어야. 국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약간 그 심화 활용 문제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정리하고 6번 가겠습니다. 자, 별표 좀 쳐줘. 지울게 여기. 갑니다. 잘 봐.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치했다. 잘라줘. 정육면체라는 건 기억해줘. 그러니까 정육면체라는 게 뭐야? 주사위 같은 거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 어때?
같아. 이제부터 잘 봐.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측정기의 강 모서리가 중요한 말 또 나와. 밑줄. 매 시간 5mm씩은 뭐 한다? 증가해. 1시간이면 5mm가 증가해. 2시간이면 10ml가 증가해. 근데 1시에 얼마가 됐어? 잘 봐. 재미난 거 거의 초등수학이다. 초등수학이야. 12시부터 받기 시작했어. 그치? 그쵸? 근데 얘가 1시간당 5mm씩 증가해. 그치? 근데 몇 시가 됐더니? 1시가 됐더니 얼마가 됐어? 10ml가 됐어. 얘들아, 12시부터 1시까지는 딱 몇 시간 지난 거야? 1시간이 지났는데 10이 됐어. 그럼 애초에 얼마였다는 거야? 5였다는 거 당연하지 않니? 애초에 5였겠지. 애초에 5인데 1시간 5 지났으니까 10이 됐겠지. 애초에 5였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간다. 측정기의 부피의 변화율이 13,500이 되는 순간 잘라주고 시간은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뭐의 변화율이야? 그치, 측정기의 부피지. 생각하라고. 측정기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정육면체로 생겼다고요. 그치?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겼다고요, 측정기가.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지. 처음에 얼만데? 그럼 t 시간이 지났을 때 생각할 거야. 그럼 봐봐. 처음이 5였는데 t 시간이 지나면 얼마큼 커져? 5t만큼 커지겠지? 이거 이해가? 근데 얘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어떤? 같은 정육면체야. 그럼 나의 얘 부피를 vt라고 쓸 거야. 그러면 5 플러스 5t를 몇 승 하면 되겠어? 그치? 이게 v야. 아까 말했지. v를 t로 표현한 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얘의 변화율이 얼마가 된다? 13,500이 딱 되게 하는 뭘 구하는 거야? 시간을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미분돼서 13,500이 되려면 t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라고. 얘가. 자, 변화율 가자. 변화율. 그럼 dt분의 당연히 뭘 해야 돼? d하고 v 붙이면 되지. 그치? 조심하자. 얘들아, 배운 사람들. 전체 몇 승이야? 이거 쫙 푼 다음에 미분해도 되지만 우리 합성 미분 배웠어? 안 배웠어? 당연히 유리하다.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하는 거야. 겉미분하면 누가 튀어나가? 3. 그러고 5 플러스 5t의 몇 승? 2승. 겉미분한 거지? 곱하기 속미분. 5 플러스 5t를 미분하면 얼마니? 5가 되지. 그렇지. 근데 이 결과물이 얼마가 돼야 돼? 13,500이 될 때의 t를 찾는 거라고. 어려워하지 마. 5 곱하기 3 하면 얼마? 그러면 5 플러스 5t의 제곱은 얘를 얼마로 나누면 되는 거야? 15로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되지. 1, 3, 5, 0, 0을 15로 나누자고. 135에 몇 번 들어가? 9번 들어가면 되겠네. 이해 가요 지금? 그럼 이게 얼마다? 900이야. 괜찮지 얘들아? 이것도 센스 있게 풀지 말자. 제곱을 했는데 얼마야? 제곱을 했는데 900이면 제곱 속에 있는 건 얼마겠어? 300이야? 300을 제곱해? 30이지? 그러니까 5 플러스 5t가 얼마인 거야? 30이지. 쌤, 마 30일 수도 있지 않나요? 시간은 음수가 없다 그래서. 그치? 그럼 넘어가면 얼마니까? 25. t값 얼마다? 5 하고 나온다는 거지. 괜찮아요 지금? 오케이. 마지막 세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 그럼 물어보자. 헷갈리지 마. 마지막에 몇 시냐고 물어봤지? 얘들아, 몇 시간이 흐른 거야? 몇 시에 시작해서? 그럼 몇 시가 됐다는 소리야? 5시가 됐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지. 이해하죠 지금? 오케이.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13번, 14번 이어서 갈게요. 오케이. 5분 휴식. 자, 유형 13번과 14번을 볼 텐데 13번부터 갑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도의 그래프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좀 정리할게 따로. 속도의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VT 그래프라고 써줄래? 이건 약간 물리에 가까워. 야, V가 뭘 의미하니? 속도. T는 시간. 그러니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가 되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할까 얘들아? 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우리 알지?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그치, 우리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걸 알지?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VT 그래프에서 미분,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다라는 것만 기억해요. 다시 말해, VT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V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가속도다는 것만 기억해.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이것만 기억해. 이게 메인이야, 그냥. 이해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그럼 이제부터 상식, 얘들아.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밀고 당기고 하는 거야. 만약에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속도를 더 빨리 미는 거니까.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잡아당기면 못 가게. 줄어들게 돼. 이해가요 지금? 이해가지? 그럼 봐봐 이제부터 여기 있는 내용이 밑에 바로 나옵니다. 601번 봐요. 잘 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다. 잘라줘. VT 그래프야. 그치? VT 그래프야. 마지막에 밑줄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각이야. 얘들아,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뭘 의미한다고?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봐봐. T1이 여기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겠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오른쪽에 내려가면 음수지, 그치? T2는 여기지. 극점같이, 그치? 그럼 접선이 이렇게 생기지.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0인 거야. 가속도는 0인 거야. T3면 여기지. 접선이 이렇게 생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야, 음이야? 양수인 거야. 이해가요, 기울기? T4면 여기야. 극점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T5면 여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야, 음이야? 음인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양수인 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아? T 얼마일 때? 3일 때가 되는 거지. 정답은 T3일 때가 가속도는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지금? 어렵지 않아? 시간 줍니다. 3분. 밑에 있는 602번 풀어봐줘. 거기도 VT 그래프입니다. 밑에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3분 정도.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고쳐보는 것도 공부가 돼요. 지금 주어진 거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틀린 걸 고쳐보는 것까지가 공부입니다. 자, 차분히 한번 갈게. 다시 말해, VT 그래프야 보이지? 기억부터 갑니다. T가 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여기 밑줄. 기억나니?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순간적으로 딱 바뀌면 그때 뭐가 0이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뭐가 0이다고 배워, 우리? 속도가 0이다고 배워, 그치?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을 보자마자 속도가 0인가를 뜻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T가 5일 때면 여기 있지. T가 5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애들이 쌤, 속도값이 0이니까 바뀌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데 잘 봐. 요 앞에서 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인 거지, 그치? 5일 때 잠깐 멈칫하는데 그 뒤에도 속도가 뭔 거야? 플러스인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멈칫, 플러스지.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 앞으로 가는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건 아니야. 그치? 이게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제 니은 갑니다.
0부터 6까지 운동 방향을 또 밑줄 쳐.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냐고 물어봐. 그럼 V가 0이 돼야 하는데 풀마가 변해야 되는 거지. 봐봐. 0부터 6까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 언제?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지. 그치? 왜? 플러스였던 아이가 뭘로 변해? 마이너스. 앞으로 뛰던 아이가 뒤로 뛰게 된단 말이야. 또 있어. 언제? 4일 때 왜? 마이너스였던 아이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어. 조심할 것. 5초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치? 안 된다고.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어야 돼? 2번인 거지. 2번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니은도 탈락이 됩니다. 괜찮죠, 지금? 디귿 간다. 2와 4에서 수직선 위를 밑줄.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라고 돼 있어. 내 운동 방향이 양이다, 음이다는 속도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를 뜻하는 거야. 근데 봐봐. 2초부터 4초까지면 여기지. 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럼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이해가죠, 지금? 자, 라스트 리을. 4와 6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합니까? 라고 했어. 근데 봐봐. 4와 6이지. 속도가 커졌다가 감소했다가 커지는 거지. 근데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맞다, 틀리다? 틀리게 되는 거지. 이거 이해가? 그래서 정답은 누구밖에 없다? 디귿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유형 14번입니다. 제목이 위치의 그래프의 해석인데 필기 좀만 합시다. 따로 그냥 필기할게요. 아까랑 내가 굉장히 흡사하게 필기한다. 얘들아. 아까 내가 필기한 게 뭐와 뭐의 그래프라 그랬어? VT 그래프지. 속도와 시간이지. 얘는 위치 X 시간입니다. X가 위치를 뜻해. XT 그래프입니다. XT 그래프야. X가 뭘 의미한다고? 위치를 뜻해. 혹은 거리를 뜻합니다. 우리 다시. 얘들아, 우리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속도가 되는 건 알고 있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XT 그래프에서 핵심.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뭘 뜻할 것 같아?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를 뜻해. 그치? 이것만 기억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를 뜻한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끝납니다. 괜찮지? 똑같은 문제는 이제부터. 오케이? 당연하지 않아? 위치가 올라간다는 건 속도가 플러스인 거야. 위치가 내려가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라고. 이해가죠?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603번 갑니다. 603번. 기억부터 리을까지 중에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포인트. 자,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어. 옳은 거 찾는 거야. 기억 갑니다. A에서의 속도가 최대입니까? 라고 물어봐. 속도 밑줄.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는 뭘 의미한다고? 접선의 기울기인데 A에서의 접선은 딱 봐도 0이지, 기울기가. 그러니까 최대가 될 수는 없겠지. 양수일 때도 많으니까. 이해가요? 그 다음 니은 갑니다. 0부터 F까지 여기까지 운동 방향이 3번 바뀝니까? 라고 했어. 아까 기억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뭐가 된다는 것? 0. 속도는 접선에 뭐라 그랬어? 기울기. 그러면 A일 때 한번 바뀌고 또 누구일 때? C일 때 한번 바뀌겠지. 또 누구일 때? E일 때도 한번 바뀌겠지. 이거 이해가? 풀마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몇 번 바뀐다? 3번 바뀐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 괜찮죠? 3번이야. 정확히 쓰면 A일 때, C일 때, E일 때 이렇게 3번 바뀌는 거야. 괜찮죠?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윤희 이해가? 윤아,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이때 속도가 얼마야? 0. 속도가 얼마야? 0. 속도가 얼마야? 0. 3번이라고. 자, 그 다음 디귿 갑니다. C에서 속도는 0입니까? 라고 했어. 아까 말했지. C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 되겠지. 맞는 말이죠. 마지막 리을 갑니다.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쫄지 말자. 얘가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야.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어디겠어? A일 때 제일 멀리 있지. 그러니까 얘 틀리게 됐지.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건 뭐다?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죠? 괜찮지? 오케이. 자, 시간 줍니다. 604번 풀어봐.
604번은 물체가 두 개입니다. 거기를 조심해서 풀어줘야 돼. P라는 물체와 Q라는 물체가 있고 각각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그래프 헷갈리지 말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맞는 게 왜 맞는지도 중요하지만 틀린 게 왜 틀린지가 더 중요해. 그게 공부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XPT, XQT, P의 움직임, Q의 움직임이야. 내가 일부러 색깔 좀 진하게 칠할게요. XPT가 요거야. 이게 P의 위치야. 됐죠? 다시 말해. 이게 P의 위치야. 헷갈리지 마. 이게 P의 위치야. 이 검은색이 Q의 위치인 거야. 괜찮지? 이제 하나씩 갑시다. T가 A일 때 P의 속도와 Q의 속도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는데 XT 그래프에서 속도는 접선에 뭘 의미한다? 기울기. 그럼 P의 속도를 보려면 주황색 여기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0이지. 얘 그게 정확히 쓸까요? 기억? VP는 0이야. 맞지? P의 속도는 0이야. 그 다음에 VQ 갈까요? VQ? Q의 속도 볼 거야. A일 때, 얘들아 A일 때 요 지점이지. 접선이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얘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0보다 뭐하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물어보자. P의 속도가 크다? Q의 속도가 크다? Q의 속도가 크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틀리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정확히.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핵심은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게 핵심이야. 이제 간다. P와 Q는 B일 때 만나냐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만난다는 건 위치가 뭐한다?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자체가 위치라고. B일 때 둘이 만나 안 만나? 만나니까 위치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이해가잖아? 둘이 만나잖아. 만나 지금. 그 말은 위치가 같다는 소리라고. 끝. 그럼 니은은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당연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뭐라고 했어? C에서 P와 Q는 서로 같은 얘들아 방향이 나오면 속도의 부호를 봐달라는 거야. 내가 앞으로 뛰어가는 게 플러스면 속도가, 뒤로 뛰어가는 건 속도가 뭐다?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속도의 부호를 봐달라는 거야. 한마디로 역시나 VP를 볼 거고 또 하나 VQ를 볼 거야. 이거 이해가? C에서야. C에서 그럼 C가 여기 있지. 잘 봐. C에서 P는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겠지? 음이야. Q도 C면 여기 있지. C면 여기지 지금. 그치?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겠지. 그치? 얘도 음이라고. 그러니까 둘 다 음이니까 방향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치? 둘 다 뒤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이해 가요 지금? 그럼 디귿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건 누구랑 누가 된다?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괜찮죠 지금? 오케이.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요게 미분 마지막. 요게 미분 마지막. 이해가죠? 오케이. 자, 숙제 좀 체크하고요. 오늘 약속한 대로 일찍은 끝낼게요. 한 질문인 사람 질문도 받을 테니까. 오케이. 먼저 숙제부터 체크합시다. 숙제부터 체크. 뭐 많지 않아요. 저번에 배웠던 그 마지막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90페이지 594번 594번부터 604번 괜찮지? 대신에 한마디만 방학이니까 수, 목, 금 수업이 있다 없다?
없어? 전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수업이야, 그럼? 토요일 날 수업이고, 월요일부터 새 과정이 나가. 시험 대비해서 처음부터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맨 앞부터 할 거야. 책이 바뀌면서.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다른 거 없어. 우리 했던 거 정리를 한 번만 할 건데, 아마도 중간고사가 1단원, 2단원, 1단원이 극한이고 2단원 연속이야. 3단원이 미분이야. 거기까지 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 4단원부터 활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RPM 보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 파트가 있어요. 우리 중간에 안 하고 간 거. 그거 한 번씩 풀어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진도 안 나가. 온니 다 질문만 받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한 번 싹 보고 질문. 우리 주황색도 한 번 돌렸으니까 충분히 연속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 가지 지금? 자기가 맞건 틀리건 풀어보고 앞에 거 다시 보고 공부하면서 풀어. 그리고 질문을 딱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는 세니로 나갈 거거든? 아무래도 세니 RPM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니에 있는 뒤에 있는 C단계 문제도 그때그때 갖다 쓸 거야, 이제는. 한 번에 안 풀고 그냥 중간중간에 이해가지? 거기까지 나갈 수 있다, 충분히. 오케이? 그래서 숙제 요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체크해 줄래요? 18페이지부터 21. 페이지 18부터 21. 앞에 좀 봐줘. 안 할 거 좀 버릴게요. 거기에서 108번, 그 다음에 118번은 버려줘. 108번, 118번은 제외시켜도 됩니다. 가우스 나오는 건 이해가. 그리고 또 하나 넘기면 다시 연속이 나옵니다. 연속까지 보려고 그래.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페이지 33부터 35. 여기서도 한 문제만 제외시키자. 210번 제외시켜줘. 괜찮니?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연속까지만 제대로 잡으면 뒤에 미분이 오히려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 꼭 한번 다시 봐줘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주황색 있죠? 그거 나머지는 끝내자. 주황색 나머지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25번부터 나머지가 있어. 그건 좀 끝낼게요. 그래서 주황색 25번부터 48번까지입니다. 주황색 25번부터 48번. 참고로 이 마지막에 6문제 정도가 되게 어려워. 못 풀어도 돼. 마지막 유형이 많이 어려워. 모의고사 4점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못 풀어도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기. 그래서 다음 시간 토요일 날은 진도 안 나가. 그냥 계속 질문만 받을 거야. 그래서 싹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이거 이해 가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야, 월요일이면 8월 18일이지? 18일 날 월요일이고 우리는 19일 날. 화요일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건 센이랑 센 B 기억나? 옛날에 했던 거? 역시나 같이 나갈 거야. 센 B. 요 두 거는 준비해야 됩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나갈 거고 이 얘기는 하자. 내가 유형별로 개념 설명은 하긴 할 거야. 근데 아주 기초적인 건 안 할 거야.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 시간에 문제풀이 위주로 더 많이 쓸 거니까. 뭐 여기서 극한이 뭐다 이런 건 하지 않을게요. 그냥 서머리처럼 중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바로바로 문제 푸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쓸 거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2번 본 거니까 지금 주황색까지. 이해가죠? 이때 이 책만 딱 준비해서 와. 괜찮지? 토요일날 수업 있다. 이거 토요일날 하고 이거 화요일날 하고. 이해가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좀 일찍 끝낼 테니까 그러면. 오케이. 질문 있는 사람 대신에 더 하고 갑니다. 오케이.